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에서 회전익 헬기 형식 인증 팀을 맡고 있는 김성진이고요. 이런 교류의 자리에서 카이가 직접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말은 민간 항공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H사의 EC15B1이라고 하는 11,000파운드의 승객이 13명이 탑승하는 소형급은 아니고요. 중형급 항공기에 대한 부가형식 증명이랑 그리고 KUHC-1이라고 하는 저희 카이가 실질적으로 군에 설계해서 제작해서 납품한 항공기를 나중에 설명 좀 드릴 건데요. 그거를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된 형식 증명을 받아서 지금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형식 증명은 제가 이제 부가형식 증명을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TC를 받은 항공기를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말은 저렇게 어렵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카니반이나 스타렉스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카로 개조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TC를 받은 항공기를 개조를 해서 그 항공기의 기술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는 사항이 부가형식 증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근거는 밑에 보시고 있는 훈령하고 국토부 훈령하고 기술 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형식 증명은 이게 저희 국토부 지침에 보시면 군 형식 인증을 받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가 제한 형식 증명의 대상이 되고요. 입증 범위는 군에서 입증을 받은 부분은 확인을 하고 특수 목적으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기술 기준, 저희 수리형 같은 경우는 파트 29가 되었습니다. 파트 29에서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RTC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카이에서 제작해서 군에 납품한 경찰에 납품한 기준 모델이 있습니다. 경찰청 헬기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산림이나 저희 고객이 산림청이나 소방청이 있는데 소방에서 특수 목적, 수색이라든지 구조 활동 그리고 산불 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해서 EMS 킷을 추가했고 그리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있죠. 배면불 탱크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요 개조되는 부위만 파트 29에서 해당되는 기준을 충족해서 안전함을 보이는 그렇게 하면 제한 형식 증명이 됩니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부가형식 증명이랑 RTC랑 인증의 절차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개에 묶어서 저희가 수행했던 EC15B1 STC에 대해서 인증의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 자료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가 수행한 대상 항공기는 EC15B1이 됐고요. 범위는 국내에서 개발한 구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6개 계통으로 나누어서 STC를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청자는 한국항공이 되고요. 밑에 보는 표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카이가 되고요. 신청자가 되고 카이가 구성품을 개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카이의 협력업체가 밑에 보이죠. 그리고 저희가 STC를 신청한 가망당국 그리고 전문검사기관인 히아스트 이런 식으로 4개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업무들을 주고받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한 장 한 장씩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 계통 중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환경지역 계통이고요. 실질적으로 개발 기간은 2015년부터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STC 획득은 2020년에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개발 일정은 그렇고 인정 일정은 실질적으로 TC나 STC를 신청함에 있어서 지금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파트 25나 29급 대형 수송기 항공기는 5년 이내 TC를 신청하고 5년 이내 완료를 해야 되고요. 소형급 23급이나 27급은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이나 신청자 입장에서는 개발과 동시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CDR 시점 정도의 형상이 확정이 되고 내부 배치가 확정이고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된 이후에 신청을 해서 TC를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정 일정이 신청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은 2015년에 시작을 했지만 신청은 STC 신청은 개발이 상세 설계가 진행된 어느 시점 26년 저희가 11월에 신청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인증은 4단계 정도의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 전에 개념 설계할 때 어떤 인증 당국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요구 조건을 정의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이 정의가 되면 적합성 이행을 위해서 계획, 플래닝하는,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계획이 승인이 되면 적합성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신청한 환경제어계통은 보시는 바와 17개 품목으로 되어 있고 환경제어 제가 잠시 이제 참고 삼아 환경제어계통은 크게 기능을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송풍, 그러니까 난방 하나랑 환기 벤틸레이션 그리고 와이퍼 기능 이 3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ECS 계통이라고 불렀고 이 부분을 기존의 EC15B1 오리지널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국산화 제품을 장착해서 신청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청 전에 개념 설계 단계에 당국하고의 어떠한 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아까 전에 저희가 개발은 2010년부터 시작했지만 신청은 그 다음에 했지만 그 전에 신청 전까지 당국하고 전문 검사 기관에 저희의 개조 범위라든지 그리고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서로 이해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야 신청하자마자 바로 업무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필요하다면 규정상으로는 제작자나 신청자가 인증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를 때 당국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절차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인증 설명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 검토회 개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카이도 신청 전에 한 20회 정도 게스트와 국토부를 반복해서 저희들 개조 범위라든지 개조 시의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리스크를 식별하고 어떻게 이터레이션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가 잘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례니까 제 레슨던인데 신청 전에 반드시 당국과 전문 검사 기관에 개조 범위라든지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형상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한 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다든지 기존에 없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계획을 하고 기준을 잡을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가 소요가 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다 돈이 되고 개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협조가 있어야 되고 설명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규정에 나오는 저희 훈령에 나와 있는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청 시 제출해 신청 자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신청자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신청 시점에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게 신청 시점에 신청 자료 신청서 딸랑 하나랑 대부분 TBD로 제공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청 시점이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자료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점차적으로 신청 자료에 대한 어떤 성숙도를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국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신청 자료가 완벽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면 목록이라든지 부품표라든지 사양서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은 여러분들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협력업체 자료까지도 다 제공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자료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 관방당국에서는 과제를 번호를 부여가 되고 그 과제 부여가 번호가 돼야지만 우리 전문 검사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과제 번호 부여를 받고 과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최초로 하는 게 이제 예비 TCBM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CP랑 CP는 신청자가 쓰는 인증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증 계획서에 대해서 참여 인력 배정이라든지 인증 기준 승인하는 게 최초로 신청하고 그 다음 있는 가장 큰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비 프리플라이 테스트, 예비 TCBM이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CP도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인증 기준을 확정을 하는 그런 회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BM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규정에 저희들 국토부 기술 규정에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도 정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호 B1 그룹 A라고 불렀고 환경계통이고요. 파트 기술 기준이 파트 29 그리고 뭐 소음 관련된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수립이 되면 그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리콰이먼트 파트 29에 해당 장절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MOC 그러니까 입증하는 방법은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사로 입증을 하겠다. 뭐 시험으로 하겠다. 시험도 지상 시험을 하겠다. 아니면 비행 시험을 하겠다. 아니면 리그를 꾸려서 리그 시험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국하고 신청자 간에 가장 이견이 많이 일어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당국이나 전문검사기관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뭔가를 입증함에 있어서 가장 100%다 정답은 시험이에요. 시험. 그죠? 모든 걸 다 시험을 요구를 하는 경우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험이 다 모든 걸 다 시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다 비용이 됩니다. 비용이 되고 일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해석적인 방법이라든지 시험 외의 방법을 제시하게끔 됩니다. 이 부분에 서로 상충이 되고 이견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이슈 페이퍼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계획 수립 단계가 당국하고 신청자 간이 가장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뭐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되면 보통 중간 TCBM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적합성을 이행을 합니다. 이제 승인된 입증 방법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초로 구성품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구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적합성 입증 시험을 수행을 했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항공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 쪽에 있는 분들은 구성품 레벨의 인증 시험은 그놈의 기능 시험 플러스 운용 환경 내에서 적절히 기능해야 된다라는 리콰이먼트가 있어요. DO160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DO178, 컴플렉스 하드웨어 같은 경우 DO254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시험을 다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구성품에 관련되는 시험에 관련되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전문검사기관의 승인을 받고 또한 구성품을 제작하는 그 시제품이죠. 시험을 하는 시제품에 대한 합치성 검사까지도 완벽하게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검사기관이 그 시험에 입회를 하고 그 입회한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신청자는 또는 협력업체는 시험을 수행한 업체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STC가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이 구성품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런 기간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품 레벨의 시험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항공기에 장착을 해서 항공기 체계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똑같이 항공기에 장착해서 시험하기 전에 지상시험 계획서라는 것을 신청자가 작성을 하고 당국한테, 캐스트한테, 전문검사기관한테 계획을 승인을 받고 또한 시험하기 전에 시험 형상이 자기네가 승인한 형상과 동일한지 장착 합치성과 테스트 셋업 합치성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상시험을 수행하는데 전문검사기관이 입회를 해서 시험이 자기네들이 승인한 시험 절차대로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신청자는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전문 검사 기관과 신청관 간에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입증 방법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충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뭐 영어로서는 업체는 showing compliance, 당국 입장에서는 finding compliance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상시험까지 완료가 된다면요, 저희가 아까 말한 계획 수립할 때 지상시험만으로도 다 완료가 입증이 완료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이 됩니다. 뭐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지상시험으로 입증이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시험을 통해서 또 수행을 해야 되는데, 비행시험은 아주 스페셜한 절차가 있어요. 그냥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로부터 특별 가망 증명 시험 분류라고 하는 가망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고 항공기의 비행 허가를 받은 이후에 비행 시험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뭐 특별 가망 증명 신청은 국토부 고시에 다 훌륭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상 시험 이후에 비행 시험 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적에서 요구하는 특별 가망 증명 시험 분류를 개발 중인 항공기는 받아서 비행을 진행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비행 특별 가망 증명을 획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비행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행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 시험도 비행 시험 계획서를 승인을 받고, 또한 비행 시험 하기 전에 저희 카이 같은 경우는 비행 안전 검토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 시험에 전반적으로 준비 상태를 카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때 전문 검사 기관이 참여를 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배석을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하기 전에 합치상 검사라든지 셋업 검사라든지 하고 비행 시험을 전문 검사 기관이 EPI에 비행 시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전문 검사 기관이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험한 거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잠시 넘어갔습니다. 와이프 시험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합성 확인을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쇼잉 컴플라이언스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신청자가 가망 당국한테 저희는 비행 시험을 통해서 쇼잉 컴플라이언스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파인딩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비행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당국이 위촉한 인증 비행 조종사가 타서 다시 한 번 더 신청자가 했던 개발 비행 시험 중에 어떠한 특정한 부분, 보통 개발 비행이 한 100번을 했다면 50%에서 50% 정도 동일하게 인증비행 조종사가 들어와서 다시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까지도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적합성 입증 자료 심사라는 부분이 개발자가 가망 당국이나 전문 검사 기관한테 쇼잉 컴플라이언스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품 시험, 지상 시험, 비행 시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인증 비행 시험을 하기 전에 프리플라이 TCBM이라는 비행 전 형식 증명 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해서 개발자가 수행한 입증 자료들이 적절하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형식 검사 승인, 형식 검사라는 걸 합니다. TI를 통해서 이 항공기의 형식이 검사가 제대로 잘 됐다라는 걸 확인이 된 이후에 그때서야 이제 인증 비행 조종사가 탑승을 해서 인증 비행 시험을 수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모두 대부분 인증의 실질적인 액션은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인증 비행 조종사가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파인딩 컴플라이언스를 수행을 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인증 비행 조종사가 컴플라이언스 파인딩을 수행한 거를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증 비행 시험이 완료가 되면 최종 형식 증명 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이 모두 충족했고 이 항공기는 STC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 즉 비행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 형식 증명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가 형식 증명서가 나오는 그런 절차로 되었습니다. 카이는 지금 6개 그룹 중에 5개에 해당되는 STC를 다 발급이 하였고요. 지금 현재 착륙 개통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는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